이제부터 펄플렉시티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잘 쓰면 좋은지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단순하게 쓰는 법입니다. 알고 싶은 내용을 담은 부어체 문장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2박 3일 파리 여행 일정을 구성해줘. 이게 그냥 질문이에요. 제가 이거 복사해서 여기 넣어 볼 건데, 일단 집중이라는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웹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찾을 때는 뭐 요 중에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웹 추천드리고요. 첨부는 이미지, 텍스트, PDF를 첨부할 수 있지만 챗 GPT보다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쓰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프로, 요거를 끄면은 질이 낮은 검색 결과가 나오고요. 꼭 요거를 켜두어야 좋은 답변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서 검색을 해 볼게요. 그럼 프로 검색이라고 뜨죠. 자, 그러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프로 검색 여기 보면은 아래 화살표를 치면 요런 키워드로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출처는 현재 5개의 출처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나온 내용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출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한다면 여기 다시 쓰기를 누르면 어떤 인공지능 모델로 다시 쓸 거냐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GPT-4o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앞에서는 클로드 3.5 소네트로 했다면 이번에는 GPT-4o 버전으로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뭐 요것도 나쁘지 않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고요. 요거 복사해서 다양한 곳에 붙여 넣어 쓸 수가 있는데 제가 메모장에 넣었더니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하단에 인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쿼리 편집은 질문을 편집하는 것인데요. 요거 눌러서 연인과 함께 가는 2박 3일 파리 여행 일정을 구성해줘 라고 넣게 되면 질문을 바꿔서 다시 답변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관련이라고 있는데 지금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는데요. 제가 연인과 간다고 하니까 로맨틱한 액티비티가 뭐가 있냐 클릭을 해 보면 또 로맨틱한 액티비티를 6개의 출처에서 정리해서 이렇게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또 관련도 있는 내용을 찾아서 넣어주면 또 내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질문에서 파생되어서 질문하고 답변받고 질문하고 답변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앞에 나온 답변들 중에 내가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드래그 하면 후속 질문하기라고 나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미지들도 나오고요. 디테일하게 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채팅창을 통해서 위에 답변을 글머리 기호를 활용해 요약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질문에 대해서 옆에 이미지와 동영상도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도 이 질문에 해당하는 이미지나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해당하는 영역에 이미지 생성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 그냥 그렇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미지가 생성되는데 거의 쓸일 없는 쓸데없는 기능 같아요. 뭐 굳이. 그래서 여기서는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추가로 질문하고 답변의 내용을 요약하고 요런 정도 많이 쓰고요. 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 라이브러리 너무 정직하게 번역을 했는데 도서관 안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펄플렉시티를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는 욕심이 있죠.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펄플렉시티를 쓰시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무리 없이 다 쓸 수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좀 더 깊이 있게 사용하고 싶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4단계로 한번 나눠 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내용을 찾고 있나? 출력 형태는 어떤 거냐? 참고사항은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단순히 구어체적인 문장을 넣었다면 그 구어체적인 문장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 한번 사례를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난 대학생이죠. 어떤 내용을 찾고 있느냐? 여자친구와 2박 3일 파리 여행 일정을 구성해줘. 출력의 형태, 간결한 말투, 이모지도 섞어서 사용해줘. 그리고 표로 출력해주는데 표는 몇 일차, 장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용자 후기 요런 표 형식으로 해줘. 참고사항은 검색 기간과 출처의 조건들을 세팅해 주면 되는데 검색 기간은 최근 1년 사용자들의 실제 경험이 담긴 블로그를 기반으로 찾아줘 라고 해서 요렇게 단순한 질문을 난 누구인가? 어떤 내용을 찾고 있니? 출력의 형태, 참고사항을 넣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 프롬프트를 제가 복사해서 퍼플렉시티에 붙여 넣고요.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 볼게요. 자, 그러면 프로 검색을 통해서 정보들을 찾아서 만들어 줬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장소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면 화면처럼 좀 더 길고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태를 또 바꿔볼 수 있겠죠. 위의 내용을 블로그 형태로 바꿔달라고 하면 이렇게 거짓말이 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랑 2박 3일 파리 여행을 안 갔는데 이렇게 거짓말로 쭉쭉 해주네요. 뭐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더 늘려달라, 줄여달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프롬프트를 제가 만약에 영어로 입력을 했다 라고 하면 답변이 잘 나올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는 자주 한글로 먼저 넣어보고 답변의 퀄리티가 별론데? 라고 하면은 영어로 바꿔서 넣어보면은 답변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보들을 찾고요. 답변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요 정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박 3일 파리 여행 일정을 구성해줘 요렇게 물어도 되지만 우리가 좀 더 원하는 답을 빠르게 얻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어떤 내용을 찾고 있니? 출력 형태는 어떠냐? 참고사항은 무엇이냐? 등의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요렇게 넣어주시면 좀 더 만족할 만한 답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템플릿화 하게 되면은 다음번에 비슷한 질문을 할 때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화 하는 방법은 주요 내용을 변수화한다 라고 해서요. 구체적인 검색 프롬프트를 템플릿으로 변경하는데 핵심 내용을 변수화해서 다양한 질문에 쉽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보시면 금방 아십니다. 자, 일단 여기서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20대 대학생이 아닐 수 있겠죠. 여자친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갈 수 있겠죠. 몇 박 며칠 이것도 바뀔 수 있죠. 파리 여행 일정도 바뀔 수 있죠. 톤 앤 매너는 뭐 그대로 둘게요. 출력 형식도 그대로 둘게요. 나머지 조건들도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꿀 수 있는 부분 20대 대학생, 여자친구, 2박 3일, 파리 여행 일정 요 정도를 그냥 하는 김에 톤 앤 매너도 한번 바꿔보죠. 자, 요걸 바꿔서 요렇게 한번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를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메모장에 붙여놓고요. 여기 대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바꾸는 겁니다. 난 40대 남자고 아내와 1박 2일로 홍콩 일정을 구성해줘. 간결한 말투, 이모지를 사용해서 해줘. 나머지 동일하죠. 요 놈을 주르륵 복사해서 퍼플렉시티에 넣게 되면 알아서 내용을 찾아서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여행을 가게 됐어. 근데 이번엔 혼자 갈 거야. 그래서 40대 남자인데 혼자 여행이고 여행 일자는 2박 3일, 여행 장소는 발리 혼자 가는 거 쉽지 않은데 톤 앤 매너는 여행 가이드 말투, 상세한 설명, 이모지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장소 설명도 구체적으로 잘 나오고요. 후기도 괜찮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플한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들 넣어서 프롬프트에 살을 붙이고 써보니까 좋아 라고 하면은 내가 다음에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변수로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들 쉽게 활용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하나 더 알아보죠. 단순한 검색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블로그 글쓰기 관련해서 프롬프트 팁을 알려줘 라고 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퍼플렉시티에 넣어보면 자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각각 출처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 자체도 굉장히 많이 쓰지만 이제 우리는 좀 컨텐츠화 해서 단순히 정보를 찾는 것을 넘어서 이 정보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고 블로그 글쓰기 관련돼서 프롬프트 팁을 찾고 있고 톤 앤 매너는 쉽고 구어체고 중간중간에 이모지를 사용해 달라고 했고요. 출력 형식은 아래와 같이 해 달라 라고 해서 팁과 설명과 예시를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정보를 찾는 것을 넘어서 그 정보를 가공해서 출력해주는 역할을 프롬프트가 하고요. 나는 누구인가? 어떤 내용을 찾고 있니? 출력의 형태는 그리고 참고사항 정도를 넣게 되면 프롬프트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이걸 복사를 해서 퍼플렉시티에 넣어보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인용이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팁과 설명과 예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검색을 하는 것 이외에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답변을 출력을 하면서 바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프롬프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출력 형식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복사를 해서 퍼플렉시티에 붙여 넣어주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이 경우는 출처들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피를 누른 다음에 메모장에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 여기에 출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를 쓰면서 제가 알게 된 건 프롬프트가 심플하면 할수록 다양한 출처들이 답변에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넣으면 넣을수록 본문에 들어가는 출처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인공지능이 요약하는 가운데 가공이 들어가게 되면서 출처들이 누락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더 구체적인 프롬프트로 가면은 요 경우에는 답변 자체에는 출처가 나오지 않고요. 얘를 복사했을 때 하단에 출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질문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게 좋은지 여기서 더 들어가서 극단적으로 디테일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다만 프롬프트가 복잡해지면 질수록 본문의 출처들은 누락이 된다. 데이터를 가공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요 정도 괜찮거든요. 요 정도 수준의 프롬프트는 어느 정도 출처도 본문에 나오고 제가 원하는 답변도 알 수 있고 전 요 정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템플릿화를 한번 해볼게요. 주요 내용을 변수화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요 정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 조사라고 넣게 되면 복사해서 여기 넣어 볼게요. 자, 요 정도로 나왔고요. 이번에는 시장 조사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 관련돼서 한번 제가 복사해서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자 요렇게 답변이 나오고요. 얘를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 넣어 주면은 하단에 요렇게 출처들이 인용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품명을 넣으면 그 제품에 대한 후기가 나오는 프롬프트를 한번 구성을 해 볼게요. 일단 요 제품의 제품명을 복사를 한 다음에 요 제품의 사용자 실사용 후기를 알려줘 라고 하면 그리고 퍼플렉시티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이렇게 다양한 출처를 통해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프롬프트가 심플하면 할수록 본문의 출처들이 이렇게 잘 박혀서 나오고 있고요. 다만 출력의 형태들이 약간 좀 번잡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용을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요런 정도의 프롬프트도 괜찮지만 답변까지 좀 가공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요 프롬프트를 조금 바꿔 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잠재 고객이며 이 제품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어떤 내용을 찾고 있니? 요거는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출력의 형태는 톤 앤 매너는 구어체 자세한 설명 이모지로 했고요. 출력 형식은 아래와 같이 해줘. 후기 제목과 후기 내용 이렇게 적었고요. 참고사항은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나 커뮤니티를 참고해 달라 라고 요 정도 프롬프트로
식으로 구성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넣어보면 사용자 후기를 못 찾았네요. 요럴 때는 아마 외국에서는 많을 것 같아서 복사를 해서 영어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복사하고 퍼플렉시티에 다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오, 몇 개가 있네요. 자, 이렇게 리뷰를 적었고요. 요 내용을 카피해서 보니까 그래요. 요렇게 출처까지 있네요. 베스트바이나 레딧 뭐 요런데 내용들이 눈에 띄네요. 자, 요 정도 답변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음에 들어서 얘를 템플릿화 할 건데, 자, 이렇게 제품명이라고 넣었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메모장에 저장하신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퍼플렉시티에 넣고 여기에 제품명을 M3 맥북 에어 깡통을 넣어 봤습니다. M3 맥북 에어는 좀 많지 않을까요? 오, 요렇게 잘 나오네요. 그리고 장점, 단점을 표로 정리해줘. 추가로 또 얘기하면, 네, 요렇게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애플 매직 마우스, 요거 살까 고민 중인데, 복사해서 요렇게 넣어보면, 이쁘긴 한데, 충전구가 밑에 있어서 뒤집어 놔야 하고, 요런 게 짜증 난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참고해서 요렇게도 나오고요. 그래서 단순 검색, 요 정도 괜찮다. 그러나 뭔가 컨텐츠화 하고 싶다. 답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하면, 나는 누구인가, 어떤 내용을 찾고 있니, 출력 형태, 참고사항을 넣어서 요 정도로 복잡하게 써주시고 이걸 템플릿화해서 이렇게 사용해 주실 수도 있고요. 다만 프롬프트가 단순할 때는 다양한 출처들이 붙어서 내용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만, 프롬프트가 가공되면 될수록 출처들이 본문에서 누락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가 좋은지 아니면 이런 프롬프트가 좋은지는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 사용을 해 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